강백호에게 차갑게 거절당한 뒤 홍주는 들끓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장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백호 씨가 저토록 아끼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을 요량으로 장미가 일한다는 수키반 창가게를 들이닥쳤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는 말에 홍주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사고. 꼴 좋네. 홍주는 비참하게 누워있는 장미의 몰골이라도 확인해 비웃어줄 참으로 곧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장미의 병실을 확인하고 복도를 지나던 홍주는 보안이 철저한 VIP 구역 입구에서 마 회장의 최측근인 이 실장 이강혁을 발견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 실장이 왜 여기 있지? 의아심을 품은 채 홍주는 오장미라는 이름표가 붙은 병실로 살짝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홍주가 목격한 것은 비참한 몰골의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유령처럼 누워있는 여자.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그 얼굴은 지금 드림호텔에서 마 회장의 손녀 노릇을 하는 서린 언니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홍주는 경악하며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왜 서린 언니랑 똑같이 생긴 거야? 오장미라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명 호텔에서는 멀쩡히 도끼를 뿜어내던 서린인데 왜 이곳에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죽은 듯 누워있는지 홍주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의문이 뒤섞여 뒷걸음질 치던 홍주의 등 뒤로 차가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홍주 씨,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시니 호텔로 가시죠. 이 실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홍주는 병실 안에 그 기괴한 잔상을 머릿속에 박아넣은 채 호텔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 실장의 차에 올라 호텔로 향하는 내내 홍주의 머릿속은 병실 안에 그 창백한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오장미라고 했는데 왜 서린 언니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니, 언니가 거기 누워있으면 지금 호텔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 홍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은 백미러로 홍주의 흔들리는 눈빛을 관찰하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전략회의실의 무거운 문 안쪽은 이미 채화영을 단죄하기 위한 심판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차장 갑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검색어를 장악하며 드림호텔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이 사진들의 웅성거림은 채화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백호는 마 회장의 서슬퍼런 침묵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는 드림호텔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과실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지탄을 넘어 해외 파트너사들로부터 계약 해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백호의 시선은 화석처럼 굳어버린 채화영에게 꽂혔습니다. 채 대표님,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금 즉시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시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드림호텔이 살 길입니다. 백호의 서슬퍼런 대국민 사과 요구에 화영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강 변호사, 자네 미쳤어? 네가 누군데 감히 나더러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화영은 서류를 백호의 얼굴을 향해 내던지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흩어진 종이 사이로 화영을 쏘아보았습니다. 법률자문인으로서 제 조언을 거부하신다면 법무팀은 더 이상 대표님의 개인적인 방패가 되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님의 과실을 입증할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겁니다. 마 회장은 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혐오스럽다는 듯 지켜보다 지팡이를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사과는 당연한 수순이지. 채 대표, 자네의 그 오만함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 거야. 마 회장의 냉담한 반응에 화영은 비로소 사면초가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백호는 화영에게만 들릴 듯 나지막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꽂아 넣었습니다. 대표님이 제 아버지를 알리바이 조작에 이용하신 대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져드릴 겁니다. 오복길 씨 사고 현장에 왜 제 아버지가 있어야 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 말입니다. 오복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화영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백호의 서슬퍼런 대국민 사과 요구와 마 회장의 냉담한 방관 속에 회의실에서 쫓겨난 채화영은 로비를 가로지르는 내내 자신을 향해 꽂히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호통을 쳤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헝클어진 자존심을 추스르기에도 벅찼습니다. 강백호, 내 놈들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화영은 수행비서가 열어주는 차 문을 부서질 듯 닫으며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 안에서 화영은 미친 사람처럼 핸드백을 뒤져 청심환을 찾아 삼켰지만
들끓는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상 유포로 인한 주가 폭락, 이사회의 직무 정지 권고, 그리고 백호가 던진 오복길 사건이라는 아킬레스건까지. 화영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화풀이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마 회장의 자택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며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염산월이었습니다. 염산월, 이 여편네는 대체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화영은 운전기사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화영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진홍주였습니다. 이 실장의 차에 실려 병원에서 막 돌아온 홍주는 아직도 병실에서 본 그 창백한 유령 같은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홍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갔습니다. 너, 내 엄마 어디 있어? 염산월 당장 나오라고 해. 내가 밖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개망신을 당할 동안 너희 모녀는 여기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었던 거야. 화영의 날카로운 포효는 거실 천장을 때리고 부서졌습니다. 그 비명에 놀라 주방에서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 나온 염산월은 화영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 대표,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색이 왜 이래?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산월의 걱정스러운 물음은 오히려 화영의 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고. 그래, 대형 사고가 났지. 내 뒤통수에 구멍이 뚫렸다고. 너희 모녀. 내 돈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장미랑 강백호 그놈들이랑 짜고 나를 몰아내기로 한 거야? 응. 화영은 자신의 패배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산월에게 투사하며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화영은 산월의 어깨를 밀치며 거실에 놓인 도자기며 장식품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너희 모녀가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인 걸 잊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산월은 화영의 갑작스러운 폭주에 뒷걸음질 치며 홍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 대표, 진정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왜 당신 뒤통수를 쳐? 하지만 화영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굴욕을 대신 짊어질 희생양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화영이 내뱉는 독설과 깨진 기물 조각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중심에서 홍주는 공포를 넘어서는 기괴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월의 어깨를 밀쳐냈고 산월은 바닥에 주저앉은 딸 홍주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마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차가운 표정의 강백호와 마 회장의 팔을 다정하게 붙잡은 장미가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 회장의 지팡이가 거실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아느냐. 마 회장의 일갈에 서로를 뜯어먹을 듯 달려들던 화영과 산월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어졌습니다. 화영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마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홍주의 입에서 병실 비밀이 터져 나올까 봐 화영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마 회장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마 회장에게 말해봤자 헛것을 봤다며 내쫓길 게 뻔했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비밀을 마 회장에게 바치기엔 자신의 질투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홍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마 회장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홍주 너 당분간 근신해라. 병원에서 헛것을 보고 와서 집안을 뒤흔드는 꼴이라니. 한 번만 더 이런 소동을 피우면 그땐 내 손으로 널 이 집에서 내보낼 게다. 마 회장의 서슬퍼런 축객령에도 홍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 회장의 팔을 붙잡고 가련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린 장미를 향해 속으로 서늘한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굳이 입 아프게 떠들 필요 없지. 하지만 내가 본 건 절대 헛것이 아니야. 최 대표님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 보니까 내가 제대로 짚은 모양이네. 기다려, 마서린. 아니, 오장미.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찾아서 백호 씨 옆에서 널 만신창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화영은 홍주가 입을 다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홍주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신을 향할까봐 공포에 질렸습니다. 화영은 아버님. 오늘 이 수치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미는 마 회장의 비유 아래 위기를 넘긴 듯 보였지만 홍주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폭풍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백호와 힘을 합쳐 채화영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홍주가 목격한 그 진짜 얼굴은 이제 홍주의 머릿속에서 도끼 어린 계획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